인도에서 열광과 환호가 사라져버린 이 텅 빈 운동장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적막한 운동장 곳곳에는 지난 30년 동안 숱한 시련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를 지켜온 한 남자의 지난 삶의 이야기가 배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야구 인생, 그리고 어느 날 가까이 다가와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의 더 큰 사랑. 오늘은 홀로 외롭게 지켜왔던 이 마운드에서 그가 부르는 불사조의 노래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97년 4월 29일은) 박철순에겐 잊지 못할 날이었다. 13살부터 시작한 야구 선수로서 마지막 공을 던진 날이었다. 15년 프로 선수 생활. 병상에서 그 반을 보낸 세월보다 은퇴 결심보다 마운드에 서서 눈물을 참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96년 9월 대환하전. 박철수는 40살의 나이로 마운드에 올라 최고령 승리 투수라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이 있던 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22연승의 대기록. 원년 최우수 선수. 그러나 화려한 날은 그리 길지 않았다. 우리 가슴에 더 깊게 새겨진 기록은 계속되는 부상. 마운드에선 그의 모습을 기대하던 팬들은 그를 잃는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는 항상 제기했다.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우린 그를 기억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송전입니다. 이병혜입니다. 네, 살다 보면 꼭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싶은, 그리고 예. 밤이 지새도록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실 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요. 82년 프로야구 원년 스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원년 스타라기보다는요. 네. 그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의 주인공 박철순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박철순 선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코치 하시는 거죠? 네. 예, 바쁘시죠? 연습하시느라고. 네, 또 지금 2군 코치하기 때문에 네. 네, 더 바쁩니다. 그래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는 되게 영원한 선수를 기억하고 싶은데 본인은 어떠세요? 글쎄요, 빨리 잊어야죠, 뭐 선수는. 그렇습니까? 예. 그 야구하고 인연 맺으신 지가 지금 꽤 오래죠?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오래됐죠. 아, 예. 예. 근데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박철순 선수도. 와, 박철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거의 무명이었죠. 예. 예. 물론 이제 잘 나갈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선수든 뭐든지.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스타덤에 쉽게 올라가셨던 거고요. 예. 그러나 어느 날 순간 꺾였어요. 첫 해에 그뭐 스포트라이트형, 예. 뭐 팬들 사랑, 네, 뭐
또 구단의 뭐라면 기염이라 그럽니까? 예. 온갖 걸 다 독차지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쓰러졌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봐 주진 않았었고. 그때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갈 그렇게 상황도 아니었었고 또 의식적으로 뭐 병원에 있을 때 TV 야구 중계하면은 끄고 그랬었죠. 꺼요. 예, 그 보기 참 힘들었었어요. 다시 그 자리에 서고는 싶지만 하고 싶었죠. 그럼 한동안 안 보셨겠네요. 야구 경기장에도 가지 않고 중계도 보지 않으시고. 심지어 뭐 신문도 안 봤었고요. 뭐 집에 이제 뭐 찾아오는 후배들이나 보면 이제 뭐 만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운드에서의 혼자선 고독은 이길 수 있지만 홀로 남아 있는 고통은 참 쉽게 잊혀지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철순 선수가 어렵게 부상당하고 투병하면서 재기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잠시 담았는데 보시죠. 저기 여기에 문제예요. 이 척추 분리증입니다. 연골이 빠져나왔어요. 이거 수술로 잘라내야 합니다. 선생님, 야구는요? 뼈를 잘라내면 야구는요? 야구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예. 그건 욕심입니다. 수술하자. 수술하면 병실은 안 된다고 하시잖니. 수술은 안 해요. 아이,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내가 야구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한 게 야구밖에는 없어요.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철순아. 약물 요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병도 낫고 야구도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술 대신 약물로 뼈를 녹이는 치료는 부작용이 심했다. 머리칼이 노랗게 변하면서 빠지고 얼굴이 붓고 척추뼈가 녹아 키가 3cm나 줄어들었다. 야, 철순아. 오랜만이다. 그래. 어서 와라. 야, 이거 병실 좋은데? 야, 뭐하냐. 기집애처럼 손톱깎이로 그냥 팍팍 잘라주면 되지. 그러다 손톱이라도 찢어지면 어떡해? 그럼 변하고 안 되잖아. 야,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안울 쇠가 들었어. 만든 거냐? 너무 오래 연습을 못해서 손목 힘이 빠질까 봐. 야, 너 나 밖에 좀 데리고 나가라. 야,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딜 가려고? 밖에 좀 나가고 싶어. 답답해 미치겠다. 재호야, 글럽 갖고 있지? 야, 근데 왜? 좀 줘봐. 볼 좀 받아보자. 뭐? 괜찮아. 슬슬 던져봐.
이러다가 볼 감각도 잊어버리겠어. 야구쟁이가 야구를 안 하려니까 정말 미치겠다. 괜찮겠냐? 그럼 괜찮아. 자, 좋았어. 느낌 좋다. 자, 한다. 오케이. 자, 이번엔 이쪽. 야, 철순아. 야, 철순아. 철순아. 선생님, 괜찮은 겁니까? 당신이 야구하자고 그랬어. 그게 저 살고 싶으면은 다시는 그저 야구장 쪽 쳐다보지도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구단의 배려로 나는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다. 그렇지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병원도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지는 못했다. 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아내는 나보다 먼저 지쳐갔고 끝내 내 곁을 떠났다.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건 놔! 이건 놓으라고! 나 좀 어떻게 해줘! 아, 정말 죽고 싶어!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 치료를 하겠다는 희망으로 가셔다 결국은 다시 서울에 오실 때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네요. 네, 저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는 저 때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냥 치료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럼 약물 치료하면 이 후유증이 오죠? 몸에 이상이 오고 머리가 빠진다. 네, 이제 머리 빠지고 이제 잇몸이 헐어가지고 이제 입 빠지고요. 이가 빠져요? 예, 잇몸이 허니까요. 잇몸이 약해지면서. 예. 이제 일찍이 본인으로서는 뭐 운명의 신이 나한테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은 절망의 숲으로 빠져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아까 미국 그 병원에 수술했을 때 아까 화면 잠깐 나왔었는데 죽고 싶다 뭐 그런 심정이요. 또 때는 그런 것까지도 호사스러울 정도로 뭐 그런 깊은 이제 정말 이건 안 된다 간둬야 되겠다.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네, 이제 그만 폐를 끼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심을 굳히고요. 예. 그때 이제 단장님 사무실을 찾아가 뵀어요. 관두겠다고. 예, 단장님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야구를 하냐 안 하냐는 박철순 선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예. 그런 아이들에게는 빈 아빠의 자리라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예, 아빠의 자리를 제대로 못 지켜준다는. 아이들이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좀 짠하고 안 좋으셨어요? 글쎄요. 근데 애들도 뭐 친구들이나 어디 밖에 나와서 이제 뭐 그 듣는 얘기, 네 아빠 이제 운동 못할 거야, 임마. 뭐 그런 거 들었을 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누워 있을 때
저 이제 보는 모습 뭐 그런 거였죠. 그 당시에 구단이라든지 그런 쪽의 입장은 어땠는지 박영민 구단장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갔었어요. 갔는데 뭐 머리가 다 빠졌죠. 다 빠지고 막 뼈만 항상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참 그 뭐라고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때. 그 다시는 야구는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 내에서도 간부들이 이제 은퇴를 시키자 하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해마다 나왔습니다. 해마다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걸 거절할 때 아니다. 꼭 한번 재기한다. 그리고 재기하는 모습을 본 후에 은퇴시키자 이렇게 아주 고집을 부렸는데 그게 성공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일어설 줄 알았다. 그러나 부상은 나흘만 하면 또다시 찾아왔고 마운드에 서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모두가 기대를 저버린 삶, 그것은 차라리 고통이었다. 이젠 끝이란 말인가? 내 인생의 절정은 28에서 멈추고 마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경이었다. 누군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부서진 몸과 6, 8 두 아들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과 맞서 승부할 줄 아는 남자였다. 이거 땡겨야지. 이 상태에서 땡기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허리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 제가 85년도인가요? 그때는 아주 쓰러져서 거동을 저는 뭐 손발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음속 의사인 입장에서 야 이건 정말 다시 못 일어나겠다 했는데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선생님 저는 다시 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이나 환자들 되게 보면은 그 정도 되면은 되게 안 한다고 다 포기하거든요. 스스로들. 그런데 이 선수는 달라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하는 본인이 오히려 의사에게 더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다른 사람과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게 허리가 워낙 이제 안 좋은 환자들한테 그 박철순 선수가 하나의 교훈거리입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그렇게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저희들이 그럼 그 환자들이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박철순 선수 자체가 굉장히 어떤 표본을 보여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실에서나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에도 그 공에 대한 감각을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 작은 공을 항상 손에서 갖고 노는 그러니까 그 감각의 그 실밥에 대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감각 아마 그런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공을 어떻게 던지냐고, 뭐 직구는 어떻게 던지냐, 뭐 커브는 어떻게 던지냐. 그러면 아주 즐겁게 설명을 해요. 또 이건 이렇게 던진다, 저렇게 던진다. 저분이 치료 담당했던 분인데 그냥 치료를 하신 건지 야구 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걸 보고. 아마 재활 그 치료 담당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공의 감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보통 공인데요. 예. 이걸 이제 벗겨내고 안에 요 동그란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꼬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놀았죠. 네. 그러면 뭐가 느껴지세요? 느끼는 건 없는데 그 공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마법을 거는 거죠. 다시 이제 던질 수 있다는 거. 예. 공 잡으면 편안하세요? 손에? 전혀 뭐 편안한 건 없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공 보면 괴로웠었죠. 던질 수 없는 공이었으니까. 근데 글쎄요, 그때 뭐 공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은 없었지만은 그냥 만지고 싶었어요 그때는. 예. 그러면서 마법을 거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버리고 싶지 않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을 잡고 다시 마운드에 서고 싶다는. 아 결국은 마운드였죠. 예. 마운드에 있었는데 저 당시로서는 뭐 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여간에 가지고 놀았었어요. 공을 가지고 안 놓치려고.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끈기와 집념이. 글쎄요, 제가 그 가족들 중에 오형제 중에 굉장히 제일 그 여자 같고요. 굉장히 나약하고 여렸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한테 저런 일이 닥치니까 뭐 변했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이. 예. 성격이 좀 강해지고. 글쎄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강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오랜만에 잘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시네요. 근데 이렇게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저력은 뭐예요? 야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였을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뭐 특별하게 뭐 강인한 정신력이라든지 인내심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뭐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뭐 평범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요. 그게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령 완봉승까지 이제 이루어내셨는데, 자,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잊을만 하면 되살아난다. 수영은 온몸을 쓰는 운동이면서 근육에 무리가 덜하기 때문에 나는 허리를 치료할 목적으로 열심히 수영장에 다녔다.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거기서였다. 왜요, 형? 아니야. 누구냐? 대표팀 코치예요. 싱크로나이즈. 안녕하세요, 누나. 앉아도 되죠? 응, 그래.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끝날 리가 있어. 안 그래도 연습량이 부족해서 큰일인데. 우와, 힘들겠다. 어? 야, 철순 형님 요새 몸 좀 어떤 거 같냐? 아, 박철순 형 요새 아주 팔팔해졌다는 거 아니냐? 어? 140kg 강속구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형. 그제? 그럼. 야,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어?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야구면 야구. 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어? 사람도 진국이고. 근데 요새 부쩍 외로움을 타는 것 같단 말이지. 누나, 아시죠, 박철순? 응? 누구? 야구 선수 박철순이요. 요새 이수영장 다니시잖아요. 박철순이 누구야? 아니, 박철순을 몰라요? 아니, 22연승 대기록에 빛나는 투수 박철순을 모른단 말이에요? 미안해. 나 운동선수도 잘 몰라. 아빠, 맛이 없어? 어? 아니. 니들 싱크로나이즈가 뭔 줄 아니? 나 알아. 속에서 무용하는 거. 그래. 그거 아는 누나들 다 이쁘지, 그치? 응. 근데 그건 왜 아빠? 아니야. 먹자.
압구정도 그 카페 아시죠? 거기로 6시까지 꼭 나오세요. 다 준비됐으니 그냥 나오시기만 하세요. 형! 우와, 형! 여기 웬일이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어? 이런 데서 형을 다 만나니까 말이야. 어? 야. 형 인사하세요. 싱크로나이즈 코치님이세요. 왜 우리 다니는 수영장에서 연습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수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박철순입니다. 여기요. 주문 좀 하세요. 그녀는 꿈이 먹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듯한 순수한 모습. 후배 녀석들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나 역시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여기요. 많이 드세요.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한번 먹죠. 후배 녀석들도 다 온다고 그랬어요. 와, 나왔어요? 이야. 형, 수정이 나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니들이 상준이 상훈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아주 귀엽게 생겼네. 근데 엄마는? 누가 왔니? 어머니, 귀한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세요. 원래 미국 계시는데 애들 보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요. 잘 왔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다 있을까? 자, 절로 앉아요. 응? 예. 정말 곱기다 하네. 마음에 꼭 들어요. 넌 이런 아가씨가 있으면서도 여태 얘기도 안 했니? 저는 그냥 정말 고운 아가씨네. 참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무척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노인분이라 집에 데려오는 여자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모님이 안 계신지 몰랐어요. 난 당연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내일 수영장에 나오죠? 네. 그런데 곧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저 3개월 뒤면 캐나다로 유학 가거든요. 점심 잘 먹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삼 개월 뒤면 캐나다로 유학 가거든요. 어떡해요. 생각해 지금 다시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세요?
글쎄요, 저걸 다시 재생해 보니까 지금 애기엄마한테 좀 몹쓸 했지 않았나 막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냥 놔뒀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너무 제 욕심만 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월이 제법 흘렀는데도요. 예, 10년 됐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이별이잖아요. 글쎄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든 자리였었죠. 제 둘이 있었죠. 또 아픈 몸이었고.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셨는데 최수정 씨 부인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주시죠.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우리 아들들 같이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네, 같이 좀 앉아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앉아주시고요. 오늘 온 식구나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어서 오세요. 만나시면서 뭔가 그 마음을 최수정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이 뭐예요? 글쎄 이렇게 그러니까는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 됐건 간에 대단한 스타였었잖아요. 예. 근데 별로 그런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 같은 그런. 집에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박철순 씨 댁은? 그냥 어떻게 그 후배하고 우연찮게 가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조금 부인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아무 관계는 아니지만 좀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그 후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애들만 집에 있고 어머니하고 있으니까 누나가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서는 또 생각이 어떠셨어요? 가서 막상. 그러니까 애들을 대하는 그런 게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엄마가 없는 애들이니까 안 된 마음도 있었겠고 그게 좀 가슴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 왔다 그러고 이렇게 애들을 대하는데 이렇게 애들을 꼭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보통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조금 멀리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안 된 마음도 있었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옆에서라도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참 아프지만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그 시절의 얘기를 좀 잠시 돌아가 보셨으면. Starry, starry night. Picture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준비는 잘 돼가? 무슨? 유학 준비? 네. 할 얘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저기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겠어? 네? 그걸로 끝인가 했다.
나는 돈과 옷을 모두 빼앗기고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어디 가니? 물 마시러 나왔어요. 사고 쳤습니다. 오중간에 비 쏟았습니다. 라이트가 달려옵니다. 라이트 필다 이홍범 잡았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원아웃에 투자 없이 와이스트라이크 도볼 이순철 제 사고 쳤습니다. 센터 쭉 갔습니다. 홈런이야. 나를 가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이었다. 애 둘 딸린 호라비와 처녀와의 관계. 하지만 그를 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에 나는 지쳐갔다. 나 요 앞에 잠깐만 나갔다 올게. 안 돼. 30분도 안 걸려. 아니 20분. 누나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아빠, 배고파. 배고파? 뭐 사다 먹을까? 응, 떡볶이. 아빠, 근데 그 예쁜 누나는 이제 다시 안 오는 거야? 그때 그 누나가 나 떡볶이 해줬는데 진짜 맛있었다. 그 누나 이제는 안 와. 왜? 그냥 그럴 일이 있어. 그 대신 아빠가 떡볶이 해줄게. 아빠가 떡볶이 할 줄도 알아? 그럼 아빠가 못하는 게 어딨어. 따라와. 여보세요? 저 수정인데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저기 지금 잠깐만 좀 나와줄래요?
오래 보고 싶어요. 두 분의 만남이 아름다우시네요. 예. 근데 참으로 사실은 그 어려움이 크셨어요. 예. 그때만 병을 이겨내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몸의 부상보다 더 큰 그 아픔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박철순 씨 저 때 솔직한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와주셨을 때. 뭐 고맙고 반갑고 그 전에요. 예. 이건 아니다.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뭐 못 보냈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장인 장모님이시지만은 이제 이 사람 그 부모님한테는 최소한의 허락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되길 바랬었고요. 예. 그 저하고 이제 합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잘 되길 진심으로 원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저한테 그 뭐 아기를 봐달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제 욕심이었고 또 제가 잘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예. 하여튼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 후로도 아마 부모님이 노여움이 쉽게 거두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갈래도 갈 수도 없었고 엄마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고 그냥 딸 하나 없다 생각하고 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남동생? 네. 예, 남동생도 많이 속상했는데 그 당시에 글쎄 보면 걔가 제일 많이 속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자기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걔 입장에서 보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것도 있을 거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언니가 그러고 나갔으니까 부모님은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저희 뭐 세상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눈물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눈물로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형한테 쫓아가고 죽인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전화로도 그랬고 매형이 예전에 엄마를 많이 슬프게 하고 그래서 매형을 많이 원망을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코치도 되고 그랬으니까는 후배들한테 기감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하나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작은 누나 매형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매형을 선택을 했는데 좀 더 아껴주고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어. 아킬레스건 파열. 투수 생명도 끝나버렸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었다. 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겨내야 했다. 지독한 후유증이 따르는 진통제 대신 술로 고통을 이겨냈고 아내와 세 아들은 힘이 되어주었다. 그 힘으로 96년 40 최고령 완봉승 기록을 남기며 마운드에 섰다. 박철순 씨는 아마 부인과 함께 생활하시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킬레스건 다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최고령 완봉 투수까지 그 지켜드린 힘이 아마 부인의 내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그러냐 알게 모르게 저도 많이 느끼고 있죠. 알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 나타낼 뿐이지 제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죠. 제일 고마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가? 이게 지금 다 큰 애들 봐줬을 때요. 예. 뭐 애들도 물론 잘 따랐었지만은, 예. 근데 이제 요만했을 때 형들이 요만했을 때 뭐 엄마하고 따라다녔으니까 사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걔들은 네. 또 일부러 밖에 나가서 크게 부르고 다녔으니까. 아. 네, 그거 뭐 속상했겠지만 웃으면서 다 받아줬었고 지금 이제 둘 다 군대에 갔을 정도로 예. 네, 잘 크게 그리고 안 삐뚤어지게요. 네, 잘 큰 게 그게 제일 고맙죠. 뭐 딸 자식 키워본 부분은 이제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네. 아마 그동안에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특히 장모님께. 네. 그러면 아마 장모님은 저한테 딱 듣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뭐 수정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보다도 술 끊으라고요. 그 말씀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장모님 술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네. 줄이시는 거. 그만하시죠. 여기서 술 끊도록 노력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까지 갈 것 같아요. 하여튼 고난의 시절을 지내오면서 배우신 것은 뭡니까? 이제 사람이요 마음만 이렇게 굳게 먹으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정말 박철순 씨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평생을 스타로 남을 뿐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30년 야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산 증인입니다. 1997년 4월 6일 마지막 투구가 있었다. 야구 선수 30년, 프로야구 선수 15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은퇴식. 마운드에 설 때마다 들려오던 함성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15년여 부상의 생활, 번번이 계속되는 재기불능, 마운드에서의 외로움과 맞서야 했을 때 곁을 지켰던 아내와 아들, 환호의 반은 그들의 몫이었다. 코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철순. 아직 코치라는 말이 낯설다. 이걸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나? 어?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지려면 이걸 못 이기는데 어떻게? 어렵게 선택한 은퇴였다. 때문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지만 과거에 머물 수만은 없다. 제가 첫 해 들어왔을 때 박 코치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맞고 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단계에서 다른 선수랑 똑같이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때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하나하나 저같이 그때 무명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저 무명 같은 그런 선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질책을 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거든요. 포기 대신 재기를 그는 늘 선택했다. 위기 앞에 그는 늘 강했다. 우린 그에게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지금 저희 선수들이 봤을 때는 물론 명칭은 코치님이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형같이 진짜 뭐 아니면 뭐 삼촌같이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철수 형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더 잘하셔가지고 뭐 감독님도 한번 되시고 또 우리나라 야구 또 오비 감독을 맡으시든 하셔가지고 우승 한번 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인생의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를
우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방청석에도 많은 후배 선수들이 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만 후배 야구인들, 또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구로 외길 인생을 쭉 걸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끝까지 또 다른 삶에서도 승리의 기록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박철순 선수 승리의 순간마다 야구장에 울려 퍼졌던 그 노래가 있죠? 있습니다. 마이에이 함께 부르면서 이것이 인생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nd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ll live a life that'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Was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time. I ate it all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and did it my and did it my